안녕하십니까? 괜찮아 제주의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주 동쪽 가을 추천 명소 5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이 제주 공항에서 남동쪽 숙소로 향하는 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들릴 수 있는 번영로의 하얀길 스팟들을 추천하였다면, 오늘은 아침에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길에 들릴 수 있는 번영로의 상행길 장소들을 골라봤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로 번영로 초입에 위치한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오래전 단체관광 코스로 동충하초를 강매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을 아침 성읍 민속마을은 산책하기에도 사진을 찍기에도 제격인 장소입니다.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순천의 나간읍성처럼 성 안에 아직도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오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배인 마을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주 민속촌보다 성읍 민속마을을 추천하고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주차장이 자리한 정의연 남문에서 산책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면 처음 반기는 풍경은 메밀 꽃밭입니다. 영주산과 풍차와 어우러진 메밀꽃밭의 풍경은 제법 넓어서 스냅 촬영 명소로도 손꼽힙니다. 메밀하면 봉평을 떠올리지만 제주는 우리나라 최대의 메밀 산지이기도 합니다. 마을 문 앞에 다다르면 제주를 대표하는 도라르방이 우리를 반깁니다. 제주의 어느 관광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도라르방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진짜 성문을 지키던 민속 유물은 현재 제주 전역을 통틀어도 47개밖에 없습니다. 정유환을 지키는 진짜 도라르방의 눈을 만지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도 성읍 민속마을의 온보람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높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고즈넉한 마을길을 걸어보세요. 실제 사람들이 살았고 아직도 살고 있는 곳이라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겹쳐진 모습이 낯선 경험을 선사합니다. 제주의 전통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구경하는 집들도 여럿 있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공방체험 공간과 한복 대여 공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나긴 폭염과 늦더위 속에도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의 감들이 가을을 실감나게 합니다. 제주에선 아주 귀한 감나무입니다. 입구로 나오면 제주의 옛 가옥에 자리 잡은 백다방도 있습니다. 가장 유니크한 모습의 백다방 매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번영로를 따라 올라가면 도로변 바로 옆에 허브 올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녹차와 허브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현무암이 많아 물빠짐이 좋고, 따뜻한 태양과 신선한 바람이 허브잎을 틔우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허브올레의 가장 큰 매력은 허브를 관광의 목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차나 비누, 향수 등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장이란 점입니다. 잘 정돈되지 않은 허브팜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제주 땅과 기후에 최적화된 허브를 키워내기 위해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토착하에 성공한 허브올레의 두 사장님이 직접 재배한 허브로 만든 다양한 허브 제품들은 유럽의 어떤 브랜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서 많은 매니아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허브밭 산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허브 제품을 살피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이 오랜 동안 이어진 마을 어귀임을 알리는 커다란 폭나무 아래에는 아늑한 편의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나무 아래로 펼쳐진 테이블에서 간단한 식사나 음료를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편의점 또한 허브올레 사장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인데요. 자전거 하이킹족들이 자주 머물다 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편의점을 등지고 백야기 오름으로 향하는 길이 하이킹을 하기에도 산책을 하기에도 너무나 멋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특히 이 길을 통해 백야기 오름까지 산책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다시 번영로 길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그 유명한 푸른색 로고가 여러분을 반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인 블루보틀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세계의 수많은 블루보틀 매장 가운데서도 풍부한 자연과 문화적 색깔과 연결된 이곳은 가장 블루보틀의 이야기를 잘 담아낸 곳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건물의 통유리창은 외부와 내부, 마당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며 특히 가을엔 풍부한 제주 햇살이 비쳐 따뜻하고 한없이 여유롭습니다. 오픈바를 중심으로 고객의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며 바리스타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 자연과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을 제대로 즐기려면 실내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건물과 연결된 뒷마당을 산책해야만 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의 손을 거치고 어디까지가 자연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블루보틀의 정원은 한없이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곳은 블루보틀과 이어진 제주 독채 펜션 공간 세븐입니다. 환승연애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머물고 가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기도 한데요. 물론 긴 시간 묵고 가시기에도 좋은 곳입니다만 티켓만 구매하시면 이곳의 정원을 잠깐 들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넓은 잔디광장의 정원은 가족들끼리 피크닉을 하기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편하게 햇볕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피크닉 의자도 무료로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잔디광장 뒤편 숲이 자리한 곳으로 따라 걸으면 비밀의 문이 열리듯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천미천이란 물길,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호수라 여길 수 있는 진순례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늘과 나무가 잔잔한 물 위에 그대로 담겨있는 가을 제주의 모습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 딸 아이와 이곳을 찾았을 땐 수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 스냅 촬영을 하기에 바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장소는 제주 레일바이크입니다. 이전에 소개한 번영로 코스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가을이 가기 전 꼭 가보셔야 할 곳이라 마지막에 보너스 트랙처럼 담아봤습니다. 제주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가을이어야만 합니다. 용눈이 오름 바로 옆에 위치한 제주 레일바이크는 말 그대로 레일바이크를 타는 곳입니다. 강원도의 정선처럼 열심히 페달을 밟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 레일바이크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집중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제주 오름 군락지 한복판에 철길을 인위적으로 깔아 만든 곳이라 환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오명도 있었지만 많은 인파의 발길로 훼손되어 버린, 그래서 휴식령까지 가져야만 했던 용눈이 오름의 상처를 생각하면 레일바이크를 타며 멀리 바라보는 방법이 어쩌면 오름을, 자연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뒤늦게 해보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용눈이 오름, 큰 다랑시 오름, 작은 다랑시 오름 등 제주 동쪽 오름군락지의 대표 오름들을 두루두루 살피다 보면 40분 정도의 운행 시간은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운행엔 줄곧 억새가 함께합니다. 특히 해질녘의 억새의 풍경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제주의 오름들의 풍경은 목가적이면서도 편안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운이 좋으면 불을 뜯고 있는 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이동하는 소가족의 무리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눈에 담은 오름의 모습들이
계속 밟히신다면 레일바이크로 둘러보신 다음에 오름들을 오르셔도 좋습니다. 여행의 확장은 다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니까요. 한 바퀴 완주 돌아가는 길에는 염소, 말, 토끼 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먹이주기 체험 코스도 마련되어 있지만 오름으로 향하는 발길이 바쁘시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을 제주 명소 두 번째 시간으로 번영로 주변을 중심으로 한 가을에 꼭 가봐야 할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주의 가을 하늘을 보며 조금은 오래 멍 때려도 괜찮아 제주였습니다.